경매에서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임대를 놓으려면 대부분 수리를 해야 임대가 가능합니다. 막상 낙찰받아서 명도 후에 집의 내부를 살펴보면 뜯겨진 벽지, 곰팡이, 오래된 싱크대와 화장실 등 손볼 곳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반드시 수리 비용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만 합니다. 그럼 제가 낙찰받은 25년 된 전용 13평 빌라는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다세대 빌라 정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13평 정도이고 대지 지분도 괜찮은 편입니다. 감정가에서 2번 유찰된 물건인데 시세조사 결과 7,5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임대가 가능한 입지라 판단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경매 물건인 빌라를 방문해서 소유자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없어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있어서 빌라와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빌라는 한 집을 제외하고 모두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9,500에 이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고 본인 집은 옆집보다 평수가 조금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실제 시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옆집 소유자에 대한 얘기. 아무도 없던데 옆집 주인은 언제쯤 들어오냐고 물으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살짝 떨리기도 했고 괜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추가로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러 온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고 그 외 여러 정보를 얻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명도와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입찰가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고려하고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 이자를 감안해서 그리고 명도 및 수리 비용까지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 수를 예상하며 입찰가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기분 좋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제 낙찰의 기쁨도 잠시 낙찰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차례차례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경락자금 대출을 위해서 대출 상담사들에게 문자를 쫙 돌려놓고 명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빈 집임을 알고 있었고 현재 상황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소유자의 주소는 각각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한 명은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주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매는 초인종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눌러야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야 어렵지 몇 번 해보시면 정말 별것 아니게 됩니다. 일단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연락처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명도를 위해 며칠 뒤 전화를 드려 비밀번호를 물으니 모른다고 하시고 내부의 짐은 알아서 정리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직 잔금 납부 전이고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록을 항상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방금 방문했던 낙찰사인데요, 경매. 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혹시 여기 햇살빌라 비밀번호나 뭐 그런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모르는데. 비밀번호 모르세요? 그럼 네. 여기 사시던 분은 혹시 뭐 동생분이세요? 예? 사시던 분은 동생분이세요? 예, 동생인데요. 네네. 뭐 어디 가셨어요? 예, 좀 갔어요. 혹시 옆집에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예. 그러시구나. 아이고. 예. 그러면 제가 뭐 열쇠 수리 이거 불러서 문 따고 안에 예. 수리는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다 처분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낙찰받고 일주일 만에 명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열쇠 수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누나 휴대폰 뒷번호 4자리를 누르니 정말 거짓말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명도는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집을 수리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내부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수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에어컨도 달려 있어서 세입자에게 줄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수리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투자용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살 곳이 아니고 임대를 주고 나중에 매도할 물건이죠. 이 정도 상태면 이 지역, 이 동네, 이 입지, 이 빌라에 살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상태냐 이것입니다. 저는 수리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물건은 좋은 가격으로 전세를 맞추었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4,775만 5,600원. 이전비, 취득세 및 법무 비용입니다. 320원. 여기 영수증에는 110만 320원인데 인도명령 10만원은 무료로 서비스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리비 0원. 명도비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4,700만원입니다. 여기 계약서를 보시면 보증금 4,700만원이라고 보이시죠? 대출금을 전세 때문에 바로 상환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30만원 들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총 투자 비용은 275만 5,920원. 앞으로 예상 시세 차익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200만원대 돈을 가지고 빌라 한 채를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도 시 2,8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리비가 들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매 낙찰 후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올 수리한 경우와 부분 수리한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실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